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통풍의 최신 지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풍을 극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혈액 내에 있는 요산이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대사하고 남은 마지막 물질이 요산인데, 몸에는 요산염이라는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요산이 관절의 연골이라든지 힘줄, 인대 이런 것들이 부착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산의 혈중 농도는 남자인 경우 3에서 한 6 정도, 여자는 한 2에서 5 정도로 남자가 1 내지 2 정도 더 높습니다. 7mg/dL 이상일 때 고요산 혈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을 때 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요산이 제거되기 때문에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서는 거의 통풍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산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게 되고, 나머지는 장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산이 증가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산이 많이 생산될 때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이 요산을 배설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많이 생산하면서 배설도 못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산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는 퓨린 대사 관여하는 효소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용혈선 질환, 림프 정식 질환, 골수 정식 질환, 적혈구 증가증, 건선, 파제병, 횡문근 용해증, 그 다음에 운동이 과할 때도 요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음, 비만, 퓨린의 과잉 섭취, 이런 다양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산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요붕증, 고혈압, 다낭성 신질환, 산혈증, 케톤혈증, 기아 상태에도 배설을 못하게 되어 있고, 사르코이드증, 납중독,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 중독증, 저용량 아스피린, 이뇨제, 알코올, 항혈액제 이런 것들이 배설을 하지 못해서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고 배설도 못하는 경우는 알코올, 그 다음에 쇼크 상태, 이게 급성으로 고요산 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어떤 식으로 자연적으로 경과를 밟아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습니다. 95% 정도가 평생 동안 증상이 없이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무증상인 경우도 대사성 질환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요산의 피검사상이 높다면 이분이 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병화 이런 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급하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도 붉게 부어있고 열감도 있으면서 환자가 이 통증 때문에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급격하게 요산의 농도가 혈액에서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0세에서 50대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고, 이게 30세 이전에 젊은 분들 가끔 옵니다. 이럴 때는 퓨린 대사하고 관련된 효소 장애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일기 통풍입니다. 이것은 급성 발작이 왔다가 조용하게 지나는 급성 발작기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두 번째 발작은 60에서 80% 정도 2년 이내에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급성 발작보다는 서서히 시작하면서 오래가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관절에 축적이 되면서 홈파이라고 해서 결절 같은 게 여러 군데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절이 배양이 돼서 터져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관절 기능 장애나 문제점이 심하게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성에서 간을기를 지나서 만성으로 가면 만성 결절성 통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살이 바깥으로 만져집니다. 이거는 피 속에 요산이 높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콩팥에서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콩팥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질환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요산을 줄이는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통풍이 있고 고요산 혈증이 있을 때 대사성 질환이 많이 동반될 수 있다고 그랬죠. 10mg/dL 이상 요산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는 2배 정도 더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대사성 질환이 있나 하면 비만은 요산 농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 몸에 좋지 않은 중성질환이 굉장히 많이 첨가된 걸 볼 수가 있죠. 환자의 한 80%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도 25%에서 50% 동반되니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오는 신장 질환들, 요로 결석이라든지 요산염 신병증이라는 것도 있고 요산 축정에 따른 급성 신부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방치하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단 및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풍의 확진은 관절액을 뽑아서 편광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체를 관찰을 했을 때 그렇게 확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임상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급성으로 해서 굉장히 심한 관절염이 옵니다. 그 다음에 피검사상에 요산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고, 세 번째는 콜리친이라고 있습니다. 급성기에 먹는 콜리친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드시면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거, 그런 세 가지의 증상을 볼 수 있다면 통풍을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 요산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요산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통풍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상에 염증 소견도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백혈구 중에서 뉴트로필이라고 그러는데 중성구가 많이 첨가되어 있고, 염증 소견 지표가 되는 ESR, CRP 같은 것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서 보면 완성 염증 반응에 의한 빈혈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사성 질환의 표시가 되는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이 좀 첨가된 거, 이런 것도 어떤 간접적인 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별 진단해야 될 것들, 가성통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통풍이라는 것은 칼슘 크리스탈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칼슘 성분의 물질들이 침착이 되면서 오는 질환이 되겠고, 세균성 관절염도 비슷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조직염, 외상을 받았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결절성 홍반과 동반된 관절염, 재발성 류마티즘도 유사한 소견 볼 수가 있고요. 반응성 관절염, 근선과 동반되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될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는 목적은 이런 것을 막아야 되고, 대사성 질환도 막아줌으로써 건강을 도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통풍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논문을 보면 식이요법이 요산치를 한 1mg/dL 밖에 낮추지 못한다. 음식을 그러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냐? 또 그건 아니죠.